안녕하세요. 진매입니다. 제가 추리경매 책 저자이다 보니까 물건을 보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또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매는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건 경매뿐만 아니라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고 나면 매매도 아주 극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경매도 그런 극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을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을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걱정 많이 하면. 자, 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은 50.03, 전용은 15평, 15.134평이죠. 자, 보다시피 두 번의 미납이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미납들을 할까요? 참, 이런 미납을 일단 먼저 상상을 떠나서 이런 미납을 하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서는 1561만 원의 보증금을 냈을 것이고 여기는 20%가 됐을 테니 한 1400, 1520 정도, 1520만 원 정도, 1530만 원 정도 되겠죠. 153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미납을 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1529만 7,800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두 금액만 합쳐도 벌써 3천만 원이 넘는 3천만 원이 넘는 좀 보증금이 미납이 돼서 그 미납된 보증금은 배당의 맨 마지막에 붙고 배당받을 사람이 없다면 소유자한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납을 했을까요? 이 물건들을. 자,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입자가 있습니다. 2016년 2월 22일 전입자가 있는데, 자, 등기부를 보시면 2018년 1월 23일보다 전입자가 빠른 김씨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입자가 빠름으로 대항력이 있으므로 있는데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거는 임차인과 소유자 간의 1대1로 계약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끼기도 하지만 그러면 3자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이 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3자는 이 세 명의 관련된 계약 내용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진정한 세입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봐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거 근저당, 이게 개인 근저당입니다. 개인 근저당 3천만 원의 개인 근저당. 세입자가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세입자가 없었다. 이게 세입자가 아니라 만약에 소유자라든가 소유자 관련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진정한 세입자이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순위로 근저당을 대출을 개인 근저당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금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개인 근저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예요?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일 거냐? 이 보증금에 따라서 이 입찰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보증금이 얼마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실거래 거래된 시세를 찾아봐야 되겠죠. 2016년 2월 22일이니까 2016년 2월 22일이고 2016년 1월이나 계약을 했을 것 같지만 크기 잡아서 2015년 마지막 분기를 볼게요. 2015년 마지막 분기와 2016년 1분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1분기. 그리고 여기는 전세만 보면 될 것입니다. 좀 인수하기 크니까요. 이 상황에서 본다면 이 정도 상황이 나올 텐데 이 물건은 지금 5층입니다. 5층. 그래서 실거래 내용을 봐보면 이 5층이고 크기가 50.03입니다. 50.03. 그래서 봤더니 자, 5층에 거래된 거 여기 10월 달에 거래됐습니다. 2015년 10월 달 1억 9,500이고요. 그 다음에 5층이 어딨나요? 여기 있죠. 2016년 3월과 2016년 3월 11일 여기에 5층에 2억 거래 1억 3천 거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2월 22일이잖아요. 2월 22일에 세입자가 전입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을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 들어가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위해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20일 전. 그렇다면 2월 20일 기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전에 5층의 물건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자, 10월달, 2015년 10월달에 계약을 하고 2월 22일에 전입을 했다면 또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세입자가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5층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전입을 조금 빨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있으니까 확률로 본다면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1억 3천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2억 또는 1억 9,500인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직거래일 수도 있죠. 이 실거래에 나오지 않는 직거래를 한다면 당연히 직접 거래를 했을 것이고 직접 거래를 했다면 여기 신고가 되지 않아서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방금 이 두 가지 케이스와 1억 9,500과 2억과의 케이스와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 2억 500 맥시멈 그러니까 뭐 2억 500에 2억이나 2억 500 정도 맥시멈 2억 500 정도 인수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2억 500 정도 인수상으로 보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럼 2억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 시세 현재 시세는 현재 실거래 시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2021년 1분기부터 봐보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매매 시세는 지금 2021년 1분기 높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4분기부터 봐야겠죠? 보면 50.03이므로 이거는 한 2억 4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2억 4천에서 얼마 인수예요? 2억 인수면 얼마에 낙찰받아요? 4천 이하. 4천에 낙찰받는다면 그냥 매매하셔야죠. 뭐라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 4천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 한 2천이나 이 정도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도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2천 정도니까 훨씬 더 유찰이 지금 많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짜고 지금 이때 당시 계약서를 만약에 원래는 이때 당시가 1.8억이었다. 계약을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1.8억이 했었다. 근데 지금 차후에 현재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얼마 2.2억 정도 계약을 했다라고 만약에 이 거짓말로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자, 그러면 낙찰받고 갔더니 이 임차인은 그럴 겁니다. 나 당시에 얼마 계약했었습니다라고 뭘 내밀 거예요? 계약서를 내밀 거잖아요. 계약서를 내밀면 그럼 이 계약서에 얼마 써 있어요? 1.8억이 써 있어. 실제적인 1.8억이 써 있는 위조가 없는 서류일 수도 있지만 2.2억이 써 있는 위조인 서류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2.2억 일단 먼저 계약서를 보시면서 뭘 먼저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확정일자 기능이 우선 변제권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숨겨진 기능인데 위조 방지 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확정일자는 당시에밖에 못 찍는 거죠. 이후에 과거 날짜를 찍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확정일자를 이때 받았다. 그럼 이 서류는 위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계약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써있다. 확정일자가 써있으므로 1.8억이 인수가 맞구나 라고 1.8억을 바로 주시면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8억 바로 주시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한 번 더 꼭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당연히 여기에 만약에 2.2억이 써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2.2억이 써 있지만 이 계약서 혹시 위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쁠 거잖아요. 진짜 계약서 맞는데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2.2억 또는 1.8억을 인수할 테니 당시 2016년 1월이나 2월 달에 또는 2015년 말일 수 있겠지만요. 이때 당시에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세요. 어떤 통장 거래 내역? 이 소유자한테 바로 이체를 했거나 직거래했다면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죠? 또는 만약에 전세로 한다면 다른 전세에서 돈을 받아서 수표를 들고 그대로 다시 또 바로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면 그 수표를 받았던 흔적, 즉 은행 가서 출금했던 흔적, 이 전에서 전세금을 받았다니까 그래요? 그럼 그 전 계약서와 그 전에 그 통장 거래 내역이란가 이때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래 통장 거래 내역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어디선가 돈을 출금을 했을 거잖아요. 출금을 했을 것이고 그 입금을 했을 테니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수상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만 보고 절대 그냥 바로 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보는 현재 위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계약서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과거에 있는 출금 거래 내역이나 확정일자는 이건 위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에 좀 인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 2천, 3천, 1천 한참 더 유찰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